됐습니까? 예? 정리님 의원님 됐어요? 정리 지금 하고 있어요. 워낙 장시간 하셔가지고. 이게 보통 이제 회장님 한 2시간, 보통 저희 한 2시간, 2시간 좀 넘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A4용지 풀어내면 거의 막 50장 이렇게 나와요. 5, 60장 이렇게 나와요. 그 푸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회장님 거의 지금 한 10시간 정도 그렇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하면서 국내 수주 영업본부지 수주한 거 아주 대표적으로 어려운 게 한 2개, 3개. 예, 그런 것들도. 이건 얘기 안 했어요. 예. 그 지금 생각나신 대로 뭐 아는 위주로 그막 편하게 또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명예 회장님 위주로 말씀을 해야 되니까 예, 예. 이제 지난번에 얘기할 적에 명예 회장님이 여자 배구 선수들 예, 예. 박용학 씨가 이긴 팀인 사람한테 아저씨라고 하라고 하나고 했다. 예. 근데 그분이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얼마나 이 할머니가 생각하시는 거하고 그런 것이 기발하신지. 그때는 선수들이 운동장에 가서 시합하는 갑자기 노란 주전자리 큰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수들이 쉬는 시간에 그때는. 예. 그때는 뭐 포카리스의 시 이런 것도 안 나올 네, 때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배구 운동 얘기하다가 사무실 갔더니 회장님이 그 선수를 그 시합하다 도저히 쉬는 동안에 뭘 주전자를 들고 다니는데 뭘 먹이냐고 해요. 예. 그 물입니다. 그랬더니 왜 물을 먹이냐고. 그 피곤하고 이렇게 할 적에 기운나게 하려면 곰국을 끓여가지고 곰탕 국물을 먹이지 물을 먹이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거 순발력이 필요한 뭐 운동이라는 게 전부 순발력이 다 필요하거든요. 예. 시합 도중에 육류를 먹으면 순발력이 떨어져요. 그때는 생선하고 야채를 먹입니다. 과일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육류는 안 먹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그러면 인삼을 다려서 인삼물을 끓여다가 인삼물을 주면 될 거 아니야. 그거 뭐 나쁘다는 것도 없고, 네. 어쨌든 인삼은 어떤 나를 다니면 에너지를 좀 충전시키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여튼 그 배구단 숙소에 늘 인삼을 끓여가지고 물을 이렇게 해놓고 자기 체제에 맞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아무 때고 그 인삼물을 먹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게임을 할 적에 되게 적자 쏘고는 이어서 리시브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세타가 공을 올리잖아요. 공격수한테. 그럼 공격수가 때리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왜 그거를 한 번에 올라가지고 그냥 때리지 왜 3번 하느냐. 하느냐. 그래서 어쩌다 가끔 리시브를 잘해가지고 그게 공격하기 좋은 그 지점에 오면 그럴 수 있지만 워낙 상대방의 그 배우라는 서브가 다들 세게 내려고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타 전문적으로 공만 떼어주는 걸 세타라고 그러는데 걔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앞에 상대편 앞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을 오른쪽으로 보낼 건가 왼쪽으로 보낼 건가
또 중앙 속공을 할 건가, 네. 시간차 공격을 할 건가, 그런 거다 작전도 세이타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런 거냐고.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그걸 담당하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도 이렇게 기발하게 그냥, 그때, 응? 아까 말씀하신 어떤 큰 그 사업을 수주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 내가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예. 공사는 우리가 고려 원자력부터 웨스팅하우스에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예. 그때부터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 그래가지고 영광 원자력 발전소 1호기, 2호기를 우리가 했고 3호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그때 내가 영업본부장 할 때인데 그거를 한전하고 수의계약에서 우리가 땄어요. 예. 이제 수의계약 예산 그 회계법 시행령을 보면은 입찰에 대한 그 조항이 있는데 거기 이제 수의적의 요건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현장에 두 회사 이렇게 있으면 공사에 지장이 되고 서로 공정난막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한 공사를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중단됐다가 또 재했자 그런 경우 예. 그리고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렇게 네. 뭐 요즘 단계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 공사할 적에는 소위 NO 스탬프라고 해가지고 뉴클리어 스탬프 그러니까 미국 기계공업 협회 예. 거기에서 인증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인증을 NO 스탬프라고 그러는데 예. 그거 가진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회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스탬프도 팩토리 안에서 공장 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 대해서 찍는 NO 스탬프 휠드에서 건설할 때 찍는 스탬프 별개로 와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점검하고 뭐 이런 것을 실사해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두 개 다 가지고 있었고 그의 요건, 과거의 경력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수의 계약을 했는데 그때 경제기업은 장관 겸 부총리가 정민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정민영이 키 조그만하고 많아서 있었는데 정민영 부총리가 그게 몇천억 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수익을 줬다고 그걸 무효선언을 해버렸어요. 내가 기자들 불러다 뭐 항의 하고 항의 성명을 내고 뭐 좀 그 입비하고 좀 붙었었죠 제가. 그런데 뭐 입비에서 그러니까 뭐 한정이나 조달청이나 있는 데서 뭐 조달청은 원래 입비에서 산하였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무효가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근무대회 이제 우리가 고리도 하고 영광 1, 2호기도 하고 이제 3호기에서 3, 4, 5, 6호까지 나오기가 계획이 쭉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그대로 두면은 이게 현대에서 다 하게 생겼으니까 삼성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에 참여하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했을 때입니다. 네. 근데 주로 누구를 통해서 노력했냐면 국회의원들한테 라벨을 해가지고 국회 질의를 할 적에 한전 사장이나 누구 나오라 해가지고 왜 원자력 발전소는 현대건설만 한대 하는 거냐만 이거 뭐냐 말이지. 해가지고
한전도 골치 아팠죠. 이거는 현대건설한테 맡겨야만 자기들도 안심이 되고 다 그래야 될 텐데 자꾸 국회에서 불러다가서 뭐 따지고 하기 귀찮고 하니까 한편 그때도 경쟁을 시키자 그런 생각까지 했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획을 했더니 이제 이PB 장관이 무효선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연구를 하니까 이게 수의계획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을 내가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 방법을 연구한 것이 이제 그 한전 조달본부장이 김 본부장이라고 서산 사람인데 만났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거 수의계약을 만약에 했을 때는 그때 수의계약에 한 이유를 다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했으니까. 만약에 이걸 나중에 공개경쟁을 한다면 당이들도 걸리는 거 아니야. 네. 왜 이렇게 공개경쟁이 되는데 현대가 수익하면 어떻게 시비에 말릴 수가 있으니 당신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수익계로 가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내가 하여튼 이렇게 주장해서 그런 아는 걸 만들어가지고 와봐라. 예, 알았어. 그래서 이제 입찰 요건에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위 원자력발전소 건설했을 때의 경험과 그 미국 기계공업 협회에서 한 에너스탬프 뭐 팩토리 필드 이거 뭐 이걸 쫙 나가지고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를 내자. 근데 발을 내면 시끄럽고 내가 또 EPB에다 내고 그때 뭐 신문에다 내고 뭐 좀 까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쯤 있다 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사람들 그것에부터 좀 멀어졌을 적에 갑자기 입찰 공고를 딱 냈어요. 공고를 냈을 때 보니까 어느 건설 회사도 등록할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만 들어가게 요건을 만들었으니까 등록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우리만 등록을 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면은 당연히 유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유찰했죠. 유찰하고서 이제 일주일 뒤에 또 공고를 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또 우리만 또 등록을 하니까 또 유찰하고. 또 그 후에 또 그대로 또 공고를 3번 했어요. 했더니 또 유찰됐죠. 근데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은 입찰에 3번 이상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네. 명문화로. 이제 3번 유찰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전에보다 가격까지 똑같이 하면은 어쨌든 입찰 공고량 다 이제 수의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20억 정도, 그 20억 돈도 아니에요. 그때 그 5천억짜리 했었거든요. 네. 5천억, 2차 공사로. 한 20억 깎아가지고 이제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니저님한테 무슨 지시를 받고 어려운 거 이런 거 하면은 그것만 가가지고 쪼르륵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소위 생색내는 것 같은 그런 걸 안 했어요. 또 어쨌든 뭐 우리가 공사 땄으냐 그러니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딱 해서 우리가 이제 낙찰 됐다고 내가 이제 그때 이명박 회장이가 세상한테 보고를 하니까 이 양반 쪼르르 회장님한테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생색을 낸 거예요. 그거 저희 뭐 원자력 발전소 EPB에서 뭐 했는데 제가 한잔하고 뭐 거기다 수술해가지고 됐다고. 이것도 우선 몰랐는데 무슨 얘기 하다가
입찰 얘가 나왔더니 회장님이 한다 소리가 그렇지 뭐 원작 같은 것은 다 이명박 사장이 다 회장이 다 한 거고 말이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양반 승격으로는 뭐 분명 뭐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바꾼 입장이라면 입장이 바뀌어주고 내가 사장이든 회장이고 밑에 본부장 이렇게 했으면은 오히려 가서 이건 어떤 본부장이 이렇게 노력해서 한 겁니다 하고 책임은 자기가 윗사람이 지고 공은 이제 아랫사람한테 넘겨주는 것이 그 리더의 그 본연의 자세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한전 사장이나 누구한테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꼼짝하고 있다가 내가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테 보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그래도 하나는 저 경천댐이라고 해가지고 경천댐. 경천. 네. 그게 저 문경하고 예천의 사이를 흐르는 큰 그 강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댐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예천, 경천, 경천 그 근방이 그 경상북도로 봐서는 굉장히 넓어요. 예. 그 농지가. 근데 그 댐 공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농지개량조합장이 현지 농지개량조합장이 입찰 공고안을 내가지고 도지사 승인을 받고 공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을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경북 도지사 면담 신청을 했어요. 내가. 그랬더니 이제 그것도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경북 도의 부지사는 대전 공호박희 출신인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 필기는 글씨 있어요. 그래서 알고 그 당시 대구 검찰청 검찰청의 지검장 대구지검장이 우리 고등학교 2년 선배였어요. 안경선 씨라고. 그리고 거기 K2 비행장, 제트 비행장 그것이 있습니다. 그 단장. 그 양반이 나중에 결국 공군 참모총장까지 했는데 그 양반이 그 비행단장이었었고 옛날에는 관구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군이 상관구 사령부, 오관구 사령부. 그 대구가 오관구 관할이에요. 오관구 사령관이 우리 고등학교 3년 선배 백왕석 장관이라고 그 양반이 그 대구의 그 근방을 관할하는 군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그 전두환이가 집권했을 때거든요. 군인 말이 그때 잘 맥혔죠. 그런데 예천의 그 공군여단장은 우리 고등학교 다 동기였어. 그냥 원스타를 비행단장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부지사를 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현나서 영업공장이 좀 뵙기로 원한다고 하니까 그 액사를 날 뭐하러 꼭 제일 말씀했다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그때 내가 전무했었습니다. 전무. 근데 지사가 전무가 온다고 하니까 아무리 큰 회사지만 많이 꼽혀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다고 우리 부지사하고 같이 들어가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첫 번째는 경상북도가 지금 천하의 경상북도가 그때 경상도 정권이 다 하자 시절 아닙니까? 어떻게 그 전국천전에 가면 성적이 뭐 13등 뭐 몇 등하고 이렇게 그 도의 위상에 맞지 않게
그런지 모르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거 하니까 괜히 와서 엉뚱한 무슨 책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냐고 말이에요. 근데 보고 받았겠지만 경련 때문에 댐이 지금 곧 발주를 하는데 농지개량 조합장이 안을 만들어서 하면은 지사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조합장이 안을 만들어면 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경상북도 체육진흥 기금으로 캐시로 5억을 주겠습니다. 내가 딱 그랬어요. 경북도에다가 도네이션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현대건설이고 뭐 전무 본부장이라고 하지만 이 양반이 5억 그때 5억을 컸잖아요. 예. 5억을 뭐 현찰로 뭐 캐시를 주느니 이런 얘기 한다니까 물론 뭐 부지사가 내가 어떻다는 사람이고 이제 뭐 정재 회장님한테 어떻게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걸 대충 얘기를 설명했지만은 그 반신반의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부지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이거를 사장 이명박 사장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내가 이제 그때 이명박 회장이 왔습니다. 사실 회장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북지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같이 가셔가지고 지사 만나가지고 그게 내가 얘기한 것이 꼭 이행하겠다는 얘기만 하십시오. 수주를 하겠노라고. 근데 그때 1차 발주액이 500억이었어요. 500억. 500억에서 모으기라 1%밖에 안 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개답 공사가 연결돼서 쭉 농로, 수로하고 개답 공사가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후속 공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그걸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대구검사장 오강구 사령관 또 부지사도 얘기하고 그 비행단장이 지사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현대건설의 그 본부장이 내 후배고 내 동생, 친동생 같은 사람이니까 좀 도와주자고 메꾸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명박 회장하고 헬기를 타고 갔어요. 헬기 타고 가서 지사 만나가지고 나 입고 한다해서 자기가 와야 할 텐데 나를 보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얼굴 갖고 지킬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만 하고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그 조합장한테 조합장을 만나가지고 사후 관리는 내가 하여튼 그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사후 관리를 내가 철저히 할 테니 날 믿고 우리 안대로 해주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때 댐 만든 회사들이 많지 않았어요. 뭐 요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를 딱 냈어요. 신문 공고를 하다 보니까 3부 토건이 원래 이거 건설이 옛날부터 그 초창기 때부터 현대건설, 동아건설, 3부 토건, 삼한기업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로 3부 토건이 빠지게 나는 그거 하면 3부 토건이 빠지게 모르고 하더니 타이트하게 하여튼 이게 입술 봉을 냈어요. 그러니까 3부 토건이 빠졌으니까 3부 토건이 감사하다 진정서를 냈어요. 감사원이 그걸 딱 보더니 뭐 예천까지 가가지고 농지개량 조합 줘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찰 공고 무효 다시 해라 하고 감사원에서 그건 나가받으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단 말이지. 다시 이제 공고를 내는데 3부까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어쨌든 그 타이 공고를 하나 해가지고 나서 3부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3부 들어가기 전에 그 등록할 수 있는 그 회사가 5개에서 한 것밖에 안 됐어요. 예. 그 5개에서 사장들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게 됐거든요. 요새 뭐냐면 담아보지 그러니까. 예. 우리는 자율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요즘 뭐 담합 때문에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날이잖아요. 그랬더니 산부토건이 자기는 못 도와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입찰해가지고 경계해서 그걸 먹겠다. 그 이제 조남욱이가 그때 이제 사장이었고 조남욱 씨의 아버지가 그 양반 이제 산부토건 창시자입니다. 예. 만든 부여 양반이에요. 부여. 그 조남욱이한테 몇 번 가서 부탁을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죠. 저 기분 나빠서 말이지. 첫 번부터 우리가 포함돼서 했으면 그만큼 애쓰고 다 한 거니까 우리 도와주겠는데 우리를 빼고서만 하려다가 말이야 우리가 뭐 이래서 다시 재공을 하는데 우리가 뭐 미룰 수가 있겠냐고 말이야. 그거는 뭐 내가 산부통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건 물어보고 우리는 이러한 여건 때문에 영북도에다가 우리가 실기금을 매주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도와달라고 몇 번 가도 안 돼요. 그냥 한번 생각해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그 살아계셨는데 그 조정구 회장님이라고 그 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 됐어서 내가 이제 그 조정구 회장님 비서실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현대건설 그 정정 회장님 비서실인데요. 현대건설 중역 하나를 조정구 회장님 배로 심부름을 갈 텐데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들어가서 뭐라고 하니까 전화 잠깐 기다리라고 하니까 정정 회장님이 사람 신문 보내더란데 안 만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몇 시에 오라고. 이제 제가 간 겁니다. 그 회장실. 그래서 인사 굿바했는데 그 전에도 그 양반을 내가 길가에서 만나면 고향도 난동산이고 그 양반 부여를 해가지고 인사를 자주 했어요. 저기서 쫓아가서 인사해서 나 현대건설 아무개입니다. 인사하고 나 지리동산입니다. 참 그러냐고 몇 번 인사하니까 좀 인사를 그렇지 뭐. 그게 이제 안면을 익혀놨었거든요. 뚝 들어왔더니 이거 웬일이냐고. 그 사실 얘기를 쭉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산부토건이 첫 번에 빠져가지고 참 섭섭하고 자존심 상하고 하는 것도 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강북도하고 기관장들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한 건 좀 딴 데는 다 수습이 되는데 산부토건 좀 조남욱 사장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못 도와주겠다 하니 회장님이 정정 회장님 참여를 봐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보더니 참 전무라고 하셨던가 부사장인가 뭐 전문이 있더니 참 대단하시구만.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그렇게 성장하는 다시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가 보다. 내가 사장한테 불러다가 전화사정을 좀 들어보고 결정하지 마. 잘 부탁합니다. 나왔어. 나오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조남욱 사장을 만났어요. 내가 지 아버지 방에서 회장 방에서 나오는 거. 내가 저거 안 하십니까? 그 조 사장도 우리보다 선배예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경제 나와서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슨 선거국장인가 뭐 하다가 산부토건 와서 사장 갔을 때인데 나보고 참 대단하십니다. 다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 조정구 회장님의 아들 불러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아마 이게 정정 회장님까지 다 아시는 모양인데 회장님 모르시죠. 네. 아시는 모양인데 거의 마지막 끝까지 애썼으니까 도와줘라 그러신 모양이에요. 예. 나중에 또 한번 찾아갔더니 참 대단합니다 나보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섭외하고 그러는 사람 아마 내가 처음. 그래서 이제 3부까지 포함해가지고 연락처 받았어요. 예. 그거 기공식할 적에 전두환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자기 이제 고향 땅이고. 그때 갈 때 이제 기공식에 나하고 이제 임명호 회장하고 같이 타고 우선 경주 출신 국회의원 뭐래 나중에 지적공사 사장도 가던 양반인데 양반이 동아일보 기자하고 그 국회의원하고 셋이 같은 차 타고 같이 올라오고 해서 그 공사를 땄는데 그때도 그것도 경북지사 만나러 가자 그것도 몇 번 쫄라가지고